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불참해서 표결에도 불참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임명 동의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물론 의원님도 불참을 하신 거죠? 불참했습니다. 예. 예. 불참하신 이유를 좀 설명하시면. 뭐 당론은 아니었는데 예. 원내대표가 우리가 불참하는 쪽으로 일관되게 왔기 때문에 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박수로 추인했는데 한 4분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예. 김혜지, 조경태, 김상욱, 한지아 의원은 네. 이제 표결에 참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 뭐 국회의원은 뭐 300명이 헌법기관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뭐 의사에 의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론은 아니었지만은 예. 박수로 추인을 했는데 예. 이분들이 그때 의원총회에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우리 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예. 좀 유감스럽게 좀 생각을 하죠. 예. 음. 본인들의 뭐 의사는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예.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임명권 행사 어렵다, 여야 합의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낸 상황에서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아마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출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예.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오늘 입장 발표도 했고 또 예. 여야가 좀 합의를 좀 해와라. 예.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애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때 판단을 하겠다 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은 이게 대통령의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예. 고리가 아니잖아요. 예. 하야를 했다든지 탄핵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각 수반인 국무총리로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이렇게 하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예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시에도 예. 그때 당시에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을 거쳤지만은 추미애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추미애 당 대표도 그랬고 우상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예. 절대 이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예. 이 틀을 벗어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법대로 하라는 거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 3명의 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에서 국회에서 이제 다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한 분 추천했고 예, 2명은 이제 민주당 야당에 추천했고 예. 국회 추천 몫이니까 사실상 국회가 통과시켰으면 대행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87년도 헌법을 제가 이제 법률가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뭐 법률가도 계시지만은 예. 법률가는 아닌데 87년도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 속해 가지고 예. 출발을 했으면 괜찮는데 예. 그것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예. 그다음에 추천하고 그리고 대법원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예. 국회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3명은 예.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예. 그리고 1명은 아주 중립적으로 합의해서 추천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9명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제 국회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예.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합의의 시간이? 아니 합의의 시간도 있었고 3명을 추천해서 예. 국회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 계속 민주당에서 미룬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밀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밀었죠. 미루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는 실컷 놀다가 예.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이제 개학한다. 아니, 개학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엄청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숙제하는 이런 꼴밖에 더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계속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추천을 미룬 거는 미룬 거 잘못했다고 봐요. 저도. 예, 예. 저도 잘못했다고 잘못했죠. 보는데 예.
지금 그건 민주당이 따로 그때 비판받을 일이고 지금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데 여성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안 되죠. 의원님은? 그렇죠. 그러면 탄핵 심판 하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6인 체제에서는 예. 좀 서로가 심의를 할 수 있겠죠. 판단이 어렵다는 거지. 그런데 예. 지금 현재 법으로서 누가 그거를 임명을 합니까 지금? 누가 임명을? 아니 그러면 그거 빼고 일단 그럼 탄핵 심판 하지 마요. 의원님은 아니 해야지. 아니 요 6인 체제에서 하는 게 안 맞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9명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예.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중립적이어야 그러니까 돼. 왜 근데 여당에서 지금 2명을 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어떠한 권한대행 임명하는 게 맞다고 해석을 해주고 있고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재판관 그 후보자 자체도 그분도 권한대행이 추천하면서 임명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예. 고무줄을 늘었지. 법이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예. 법대로 해야지. 왜 예. 그때 당시에 이랬으니까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권성동 당시 이제 그 법사위원장이 그렇죠.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다고 그때는 말씀하셨어요. 2017년에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또 입장이 바뀌신 걸까요? 아니 그건 여야가 똑같은 거 같고. 그때 당시에는 예, 제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법률가도 아니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헌법학자들도 만나서 자문도 구해보고 또 변호사님들 만나서도 자문 구해보고 우리 또 당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원내대표라고 또 있고. 원내수석도 검사 출신이야.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조합하고 물어보니까 예.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되느냐 내가 물어봤지. 왜 안 되느냐. 예. 그럼 9명 이거 안 하고 그대로 놔둘 거냐. 예.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예. 지금 현재 와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예. 나오는 이제 이 주석도 제가 한번 읽어보고 또 다른 이 보고서도 읽어보고 예. 또 제가 이제 초선 의원 44명 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이제 헌법학회 회장도 초청해서 공부도 한번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임명할 수가 없다. 단 9명을 지금 채우고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법대로 하면은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추천을 하면 해줄 거로 봤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러 가지 자기네들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이고 국무총리고 평생 자기가 이 관료로서 아하. 생활을 해왔고 예.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가 여야가 이렇게 대립한 상태에서 임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기 우리 우리 당의 수석 대변인님 요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기 나와주신 것만 해도 고맙고 참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이 저렇게 큰 실수를 하시니까 우리 선배님 나오셔서 참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이래요. 정치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참 뻔뻔하다. 정말 과거에 우리 당과 과거의 민주당이 서로 지금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됐지만은 그 9명이 각각 절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은 하는 3명은 임명, 국회에서는 선출하는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임명, 선출, 지명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대통령이 받아서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냐면 헌법재판소도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심판 정족수가 분명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나서서 그걸 가처분을 해서 그거 자체를 무효화시켰어요.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정족수 이상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깨트려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그때그때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 각각 뻔뻔해졌고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층에서도 뭐랬냐면은 야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20몇 번씩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하면서 방탄을 했는데 왜 우리는 뻔뻔하게 그거 못하냐. 사실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정치가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합리적이냐가 아니고 당리당략에 맞춰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상황이 길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또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탄핵으로 모든 것을 민주당처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당은 여당입니다. 우리가 국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당에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재명 무섭다고 오는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지를 모아서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저도 저 일리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언제까지 그걸 끌고 갈 것이냐. 이게 국제적인 신용도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 달러가 지금 1,460원꼴 돌파되고 그리고 또 우선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안정이 되냐.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이렇게 지금 걱정해 주는 형국이 있잖아요. 저도 이게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기에는 참 면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거를 이 상태로 방치해둬야 될 것이냐. 이건 아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절차대로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절차대로 한번 해보고 자 3명을 이제 추천했어요. 그 이것도 사실상 여야가 한 명씩 하고 한 명을 하라 했는데 일방적으로 2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중립성이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정부로 갔어요. 이제는 임명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아마 한덕수 총리를 가결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가격해. 그래서 이제 내일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자 방어를 한다. 좋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 한덕수 총리를 151석이냐 200석이냐 요걸 가지고 또 논란이 있잖아요. 논란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151석이면은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총리로서의 가능하다. 어떻게 총리입니까? 이미 권한대행이 됐는데 내가 법에 문의한 사람 권한대행이 됐잖아요. 자 우리가 신호 위반을 했어. 경찰한테 걸렸어. 당신 신호 위반했다. 아니 내가 빠꾸 해갖고 저기 가 있을게요. 이래가 되냐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자는 거예요?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지금 수석 대변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분탕질 쳐서 그냥 분탕질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고 부적절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이게 대변하다 보니까 좀 부적절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게 김재식 의원님한테 아주 연말에 말이야. 이게 방송이고 시비했어요. 제가 교회 장로인데 이렇게 언어의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좀 이 방송에 모든 우리 5천만 국민이 이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죄송해요. 분탕질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혼란을 방치한다. 혼란을 어떻게 하든 마음에 이제 수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여야정 협의체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했어. 그저께. 그럼 오늘 정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여야가 또 의논을 하고. 그럼 거기에서 또 공약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저께 먼저 시작도 하기 전에 탄핵한다 한다 하는데 전쟁터에서도 적군에게도 A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다 팽개쳐놓고 지금 와서 그러면 계속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법대로만 하면은 이걸 풀릴 수 있다. 저는 비상계엄 나기 전에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하기 전에 이미 헌법재판관 3명을 어떻게 할 건가 옛날에는 여야 1명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1명 협의 이렇게 돼 있었지만 그것 갖고 계속 논쟁이 있다가 전에 그러면 민주당이 과반이 좀 훨씬 많으니 2명 1명 야당이 2명 1명으로
이전에 합의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예. 합의를 안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합의 안 했죠. 합의 안 됐죠. 합의가 안 됐어요? 그렇죠. 한 명은 하고 그러면은 한 명은 하고 한 명은 서로가 추천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건 국민의힘 주장이었고 아니 오랫동안 하다가 민주당도 절차라는 계속 게 못 가니까 나중에 합의를 해서 그리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명 한 명을 선출한 그래서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박 실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거리는 안 되고 예, 거기서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을 지금 이제 이미 벌어졌잖아요. 예.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이걸 알겠습니다. 한번 머리를 맞대실 그거 예정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곧 취임하실 거잖아요. 예. 근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할 의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지지층에서는 사과하면 안 된다 하고 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유튜버를 중심으로 막 경고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했어요? 공식 사과. 제가 대정부 질문 시정연설에서 제가 국민 여러분 정말 이게 많이 놀라셨죠. 참 이 계엄 잘못됐습니다. 이거 계엄 다 잘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3번을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어제 제가 지역구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부산에. 완전히 어르신들이 저보고 사과했다고 아주 뭐라더라고. 그래서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그래요. 이래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국민들이 대다수가 다는 그러지 않지만 대다수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다. 요즘 좋은 것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한 거고 그 사과와 탄핵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도 사과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계속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과의 실질적인 진정 어린 사과냐 뭐냐 이렇게 또 일부에서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3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국민들의 그 상처를 좀 보듬어 줘야 되고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발언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과가 사과는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게 일단 물론 김대식 의원님은 여러 차례 했지만 뭐 공식적으로 당에서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고 사실상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어제는 뭐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냥 말뿐에 그치느냐. 지금처럼 헌법재판관 임명도 사실은 합의를 사실 전 이전에 이미 다 합의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충분히 방해하고 있고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비상계엄에 정말 반대하시죠. 이거는 여론이 그래서가 아니라 난 반대해요. 계엄 요건이 맞지 않은데 그렇죠. 한 게 맞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그때 국회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아마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대규모 집회 시위가 있었을 것이고 인명피해도 우려되잖아요. 안 되십니까? 우려되죠. 그런데 어떻게 탄핵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계엄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거는 잘못됐다고 계엄 해제를 해야 되면 제가 그 국회까지 들어갔는데 막혀서 못 들어갔어요. 투표를 못 하셨구나. 국회까지 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미 계엄군하고 이게 저 민주당 통제를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투표를 못 했는데 계엄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인정합니다. 이건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거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별개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아까 인명피해가 우려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가정형이고 가정형이고 그러니까 가정이고 일단은 이것은 이 탄핵 강이 이미 넘었잖아요. 탄핵 강은 이미 국회에서 탄핵을 했잖아요. 하여튼 탄핵 소추하는 됐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까 헌법재판소에다 그거는 이제 맡기자 이거. 자, 헌법재판소 판단할 일인데 지금 방해를 하고 있고. 아니 방해는 아니고 지연시킨다는 오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나 우리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하자. 예. 이런 아니지. 뭐 억지로 뭐 이게 탄핵 심판을 지연시킨다. 이거는 오해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네, 절대 지연한 그런 건 아니. 저기 저 예. 의원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예. 저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4년 내내 우리 당에 이제 쓴소리 5년째 그렇죠. 쓴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5년 내내 한 이야기 중에 하나도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는 건 없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됐는데 사실 지금 뭐 대변인 되셔서 오시면서도 이야기하는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우리라고 뭐 우리 당 의원들이나 우리 당 지지층이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논리적으로 앞뒤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근데 사실 또 우리 당 지지층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감정적인 것도 많아요. 사실은 왜 저쪽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그런데 우리는 짧게 억지를 마무리. 부리지 않느냐 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당은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가셔 맞습니다. 다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저는 저도 선배님이 해주실 거라고 저도 믿어요. 동감합니다. 그거는. 예. 근데 이제 동감. 권영세, 권성동 투톱 체제를 네. 보면서 사실은 권영세 의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당 입당할 때 데려왔던 분이고 인재영입 그렇죠. 위원장으로. 아,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원조 친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윤핵관이시잖아요. 두 분의 투톱 체제를 도로 친윤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예. 0.00001%도 내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단 기여했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 예. 그런데 저는 대통령 선거를 큰 선거를 많이 치러봤어요. 예, 제가 예. 여의도 연구원장도 했잖아요. 예. 많이 치러봤고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자당에서 선출이 되면은 그 당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모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뛰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100% 지금 다 그러면 찐윤이냐? 자, 권성동 대표는 열심히 뛴 거예요. 예. 뛰었는데 사실은 인수위원회도 안 들어가고 내각에도 안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단 권영세 이분이 권영세 의원 이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친윤도 없고 소위 말해서 친한도 없고 오로지 국민의 힘만 있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